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가족 관련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1분 정도 제 채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제 콘텐츠를 어떤 연령대나 또는 뭐 남녀 비율 이런 것도 구독자나 비구독자의 비율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 채널을 3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의 남녀분들께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녀 비율은 남성이 25%, 여성이 75%로 약 1대 3의 비율이고요. 그리고 구독자와 비구독자 시청자도 그 비율이 1대 3, 즉 25%대 75%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이왕이면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또 제 컨텐츠가 더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면 자녀의 결혼 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콘텐츠인데요.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뭐 동창이나 또는 뭐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결혼을 뭐 하거나 이미 했거나 뭐 이런 연령대입니다. 근데 아직 뭐 애인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자녀들 중에는 또는 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늦추거나 또는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뭐 경제적인 조건이 아직 충분히 성숙이 안 돼서 결혼을 머뭇거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 나의 부모처럼 결혼 생활 할 바에야 결혼 생활 하지 않겠다. 그냥 솔로로 살면서 뭐 외로우면 술 친구 정도 사귀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솔로로 살겠다. 이런 자녀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의 부모처럼 살 바에야 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인생이란 게 참 만만찮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나 다른 조건보다도 저는 다음 같은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또 후덕하다 하더라도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죠. 또 자녀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뭐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세대별로 또는 개인별로 모든 인생은 각자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참 불확실성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도 벌어질 수가 있죠. 또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과정을 극복해 가면서 사람이 좀 더 지혜로워지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성실히 살고 또 승화시켜 살다 보니 나중에 중년을 넘어 노년에 가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참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보람되게 살았구나. 그래도 자녀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남부럽지 않게 살았구나 하는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참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뭐 이혼을 하시는 그런 부부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뭐 가정폭력이나 또는 외도와 같은 사건과 직면하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본의 아니게 보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가족의 흑역사로 남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들 역시도 어린 때부터 처음 가는 길을 가면서
이 처음 가는 길에서 뭔가 불확실성 또는 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한다고 할까요? 뭐 좋게 말을 하면 극복한다고 할까요? 할 때 이제 롤 모델이나 표본을 찾게 되는데요. 그게 누가 될까요? 그건 바로 부모들이 되겠죠. 그런데 부모들의 삶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또 나름 행복하다면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저런 삶을 살겠구나 하는 뭐 환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근거한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나도 나의 부모처럼 비슷한 삶을 살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가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정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투고, 그리고 다투기만 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또 부모 중에 한 분은 외도를 하거나 또는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각종 중독 문제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개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걸 떠나서 나도 이 다음에 저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론 비혼한다는 게 뭐 나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의 삶 때문에 비혼주의자가 되거나 또는 결혼 생활을 부모와 비슷한 삶을 살면서 불행을 답습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가족 전체로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따라서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삶에 하나의 그 표변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좋은 거 해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정서적인 존재고 또 부모 세대의 그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정말 좋은 것, 행복한 것,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녀들과 공유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뭐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종료하거나 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 안에서 가정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그런 상처가 나고 아픔이 생기는 그런 가족의 역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떤 부모님들은 그럴 거예요. 큰일 났네. 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내 욕심에 또는 우리 부부의 어떤 욕구 때문에 그냥 자녀들이 좀 힘들겠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이혼을 했거나 또는 외도를 했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했는데 어떡하지 하고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 후회를 하실 수도 있고 당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런 외도든 가정폭력이든 이혼이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배우자와 사별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상처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잘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분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롤모델과 표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외도를 했다, 가정폭력을 했다,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되냐면 부부가 살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고 이래서 또 아픔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보니 이것을 굉장히 적절히 해결하더라.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미 뭐 외도했으니까 큰일 났다.
뭐 가정폭력이 벌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또는 이혼을 했으니까 큰일 났다. 그렇게 뭔가 파국적 사고에 빠질 필요가 없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은 부적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그 상황을 수습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경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세대로서 어떤 갈등 속에 있다든지, 그래서 이혼의 위기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이미 부모 세대에서 어떤 가정폭력과 외도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치료하시고, 2차적으로는 이 문제를 수습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승화의 삶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롤 모델과 그 다음에 표본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만약에 부모 세대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죠?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자기 앞가름 해나갈 수 있도록 키워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가운데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떤 부부 간의 갈등, 가족 안에서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까지 다 보여준다면 더 이상 무엇을 해줘야죠? 그 이상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과한 욕심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반대로 여러 가지 갈등과 위험과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서로 그냥 회피하고 도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이러면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준다면 그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를 만든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더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면 자녀의 결혼 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비 부부나 신혼부부, 뭐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거나 또는 뭐 한 3년에서 5년 차 이런 분들 중에도 벌써 이혼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고 예비 부부들도 결혼 약속까지 해놨다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뭐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면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부모가 이런저런 사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뭐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뭐 중독의 문제에 빠졌는데 치료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또 폭력성까지 있고 공격성까지 있어서 막 배우자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굉장히 괴롭힌다. 이러면 치료의 의지가 없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어. 근데 나까지 이혼을 하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꾹 참고 삽니다. 언제까지요?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러면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마음에는 막 욕창이 생기는 거죠. 그걸 눌러놓으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떠나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이혼해도 부모한테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고 그제서야 그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이 상처 부위를 꾹 눌러놨으니 그 다음 오는 건 뭘까요? 우울장애나 분노조절장애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의 삶이 그 뒷배경에 턱 하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가 아주 다복하게, 유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잘 수습해야 되는 그것까지 보여줘야 되는 게 부모 세대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았어도 내 자녀 세대만큼은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부모님이시라면 부모 세대가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성숙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숙된 삶이란 게 뭐예요? 책임지려는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배우자한테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합리화하고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문제 못 본 척 회피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지 그건 걔네 몫이야 하고 넘긴다면 이것은 나쁜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꼭 무기를 들고 부수지 않더라도 부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제 3자라도 그런 가정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꼭 뭐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모든 자녀들은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결혼 생활의 기준점은 누구다? 부모의 삶이다. 그러나 부모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자산이 돼서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